여기서부터는 실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의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온 사항들이고요. 2030년에 HR 직무 21개를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HR의 업무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를 보는 관점은 좌측이 가장 최근입니다. 즉 좌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HR의 역할들이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좌측에 있는 것들, 현실적으로 2020년, 2021년에 HR에서 필요한 영역들이 어떤 건가, 그리고 어떠한 HR의 롤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관리를 정말 못했습니다. 이 HR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원의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좋아서, 이건 개인정보 보호라서, 그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시스템이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데이터 스트럭처가 틀려서 굉장히 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정형 데이터 관리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 청구 내역과 퇴사율과의 상관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비 청구 내역은 과연 HR 데이터일까요? 뭐가 HR 데이터인지 카테고리를 규정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어려워했습니다. OT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야근 식대, 그리고 택시비 청구, 그리고 병원비 청구 중에서 개인 병원비인지 그게 가족의 병원비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직원의 성과와 연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연계시켜서 보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멀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당연히 HR에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들 또한 분석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 노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의 영향평가 결과가 승진 시즌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HR에서는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연봉 상승폭을 봤더니 특정 인력에게만 연봉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직원의 성과평가 결과라든지 그 직원의 협업 정도를 봤을 때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즉 데이터를 보고 이상 징후라든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미티게이션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work from home이라고 표현되는 재택근무의 퍼실리테이터도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를 시키고 나서 대부분 다 방관을 하죠. 재택근무 알아서 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뉴노멀화될 재택근무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의 성과 향상들,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HR 담당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행동과 그것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 행동들을 추적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행동이라고 한다면 작게는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었고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생산 제조업에서 특히나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엑스스켈레톤이라고 하죠. 인간의 물리적 그 제약 요건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강화 슈트를 의미를 합니다. 엑스스켈레톤이라든지 자동화된 로봇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 또한 행동공학에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요. 어떤 사람이 강화 슈트를 입고 물건을 이동시켰는데요. 강화 슈트의 에러로 인해서 직원이 피해를 받았다. 즉 질병이나 질환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리고 시스템이 고장나서 강화 슈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을 산재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딜레마들이 앞으로는 더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이죠. 즉, 직원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모니터링 해야지 제대로 된 생산성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실 이러한 영속성에 대한 총괄 임원분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들, 변화들, 직원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특정한 임원의 주도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 프로젝트이고 잠깐 이런 프로그램이 회사 내에서 돌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우리는 또 언젠가 과거처럼 채용평가 보상의 업무를 할 거고 다시 엑셀로 작업을 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괄 임원의 필요성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알고리즘 오디터입니다. 이 기계 학습을 하고 AI가 뭔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정확히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오디팅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실제 그 결과가 직원 만족과 생산성에 제대로 부합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AI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리액션하는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와, 이건 뭔가 HR 부서가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조직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HR이 바뀌어야 되는 투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HR의 역할들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세컨드 액트 코치라고 해서 고용 불안에 따라서 직원들이 제2의 인생 경로를 설정을 할 때 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유니포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직원 맞춤화로 육성시키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들, 그리고 챗봇과 인간들을 어떻게 잘 매치업 시킬 것인가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긱 이코노미, 아까 말씀드렸던 고스트 워커들,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을 매니징할 수 있는 매니저들, 휴먼 바이어스 오피서, 인간이 의사결정 내렸을 때 나오는 그 실수라든지 이상 징후들을 마치 데이터에서 찾아내듯이 인간의 실수들을 찾아내는 그 역할들 등등등,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이런 게 세상에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직무들이 앞으로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뒷페이지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21개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HR의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고 쉽지 않은 직무들이고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무 정의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만일 HR에 지금 있는 멤버들이 이 역할을 하려면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2030년에 실제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소개되고 있는 21개의 직무와 역할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나 알고리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휴리스틱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이러한 역할들이 크던 작던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단순 운영성, 그리고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자동화됐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실제 HR이 전략 중심이고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는 지금 소개된 역할들과 직무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미래지향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용성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조금 더 일을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조직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역할 체계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HR은 사람과 기계, 그게 그 기계가 디지털이 됐건 알고리즘이 됐건 AI가 됐건 그 기계를 다루는 하이브리드 워크포스 매니지먼트로 변환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크게 휴먼 팀과 디지털 워크포스 팀, 즉 챗봇이나 RPA나 AI와 같은 디지털 워크포스 팀으로 구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휴먼 팀, 즉 사람을 관리하는 팀 안에서는 다시 디지털 HR, 그러니까 HR을 혁신시키고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HR의 모습을 다루는 디지털 HR, 그리고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피플 어널리틱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휴먼 팀에서 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디지털 워크포스 팀, 즉 기계팀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W들, 즉 디지털 워크포스들을 어디에다가 심어놓을 것인가 라는 스태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워크포스들이 일을 하게 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들, 그리고 디지털 워커들을 육성시키고 채용시키는 일들입니다. 디지털 워커를 육성시키고 채용시킨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즉 RPA나 챗봇이나 AI를 머신러닝을 시키는 그런 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러닝센터가 아니고 봇팜, 즉 봇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농장이다라는 표현들을 최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래 HR의 조직이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HR의 모습들, 아래쪽에 4개의 박스로 되어 있는 탤런트 어퀴지션, 디벨롭먼트, CMB, 컴펜세이션 앤 베네핏, 그리고 탤런트 인프라스트럭처, 즉 HR 시스템이나 클라우드를 다루는 일들은 모두 COE, 즉 쉐어드 서비스 센터라든지 센터 오브 엑설런스와 같이 이 업무들을 묶어서 대행해 주거나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외부 또는 내부 업체로 이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2030년의 HR의 큰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HR은 이 아래쪽에 있는 4개 박스로 다 전환될 것이고, 이 박스로 전환됐던 것들은 고스트 워커라든지 아니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대신 처리를 해주고, 기업 안에 있는 HR 부서들은 6개의 영역, 디지털 HR부터 시작을 해서 봇팜까지 해서 기계와 인간들을 조화롭게 같이 일을 하게 만들고 둘이 협업하면서 최상의 성과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HR의 미션을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만든 거고요. 여러 리서치 회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제가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신력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HR의 최신 트렌드들만 계속 쫓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라는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HR은 고민을 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아예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때 HR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를 역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아마도 지금의 모습들은 날마다 더 개선되고 혁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우자를 매치업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즉 나의 이상형, 나의 인생의 동반자를 AI가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도덕적일까요? 대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신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얼른 소개시켜줘 이런 이야기들은 더 먼저 하기 때문에 도덕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너무 거대 담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까? 라는 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 중개 회사들의 흥망성쇠가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혼 중개 회사의 알고리즘 매치업과 매우 유사한 기업의 채용 알고리즘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기계가 잘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기계를 통해서 해석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를 통해서 해석을 시킬 때 그 사람을 다 해석시키지 말고 기술력이나 전문성만 해석시키는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이 기술력에 대한 분석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정확도 높게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IBM이라는 회사도 화상 면접을 하고 있고요. 노킬이라는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이 화상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전 직원을 다 화상 면접을, 전 구직자들 다 화상 면접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하고 엔지니어 두 직군에만 이 부분을 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냈던 이력서 중에서 사용했던 스킬들이 IBM에서 원하는 스킬과 얼마나 매치업하는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답변하는 표정과 안면 근육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진실성을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추적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즉, 특별 직군의 특별한 용도로만 AI의 화상 면접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인 영역으로, 즉 이 사람의 수학적 능력이 얼마나 될 거다, 또는 이 사람이 입사를 해서 직원들과 동료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낼 거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의 발전을 그만큼 못했습니다. 즉 지금 기술이 잘하고 있는 것 정도만 가지고 채용에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냥 편견을 한번 없애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잔인한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개가 영혼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사람처럼 감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그 사물, 객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훨씬 더 틀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려동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한다라면은 찬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워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아직은 SF 영화에서 정말 뭐 R2D2와 같은 로봇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챗봇하고 대화하는 거 단순히 기업 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좀 자연스럽습니다. 쇼핑몰 가서 챗봇한테 뭐 상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글로벌 기업들은 많은 HR 챗봇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를 한번 볼게요. 제 나이 또래 되면 저는 아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마 하루도 안 돼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챗봇하고 이야기를 하면 1초도 안 돼서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인사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끝나고 나서 술이라도 한잔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할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은 기술의 발전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디지털 워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한다면 실제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그 어떤 객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주 작게는 RPA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챗봇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상 뛰어넘을 거다라는 게 지금은 지론입니다. 그리고 그네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RPA에 명령을 하나 준다. 그리고 RPA가 자동화로 뭔가를 처리했다라는 게 지금에서는 시스템에 클릭을 하는 거고 프로세싱을 하는 거고 아웃풋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만일 내가 채팅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RPA야 2003년도 5월 영업실적 분석해줘 라고 대화를 던지고 실제 시스템이 그걸 분석해서 저한테 준다 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밥 먹었어? 라고 하면은 그 강아지는 이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멍멍이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챗봇이나 시스템에 명령어를 줄 때 아직은 드라이하게 명령을 주지만 인간처럼 명령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네들은 디지털 워크포스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의외로 사람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수용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훨씬 더 높은 성과와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